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그야말로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신문과 방송은 물론이고 포털에도 박상용으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박 검사의 신상과 경력 그리고 관련 사건들에 대한 특별 소개란까지 등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한 네티즌이 박 검사의 아버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철저한 자유우파 투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 검사의 부친은 사단법인 자유실천연대 이사장으로 애국시민운동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홍기 씨라고 합니다. 또 고 장기표 선생이 창립하고 구축해놓은 사단법인 신문명정책연구원 운영위원이고 특권 폐지운동 기획위원도 맡아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물게 꼿꼿하게 살아가는 정의파 시민운동가라고 하는데 박 검사가 대쪽같이 말하는 것도 아마 아버지를 닮았나 봅니다. 이제 곧 검찰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열리면 박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의 파상 공세가 시작될 것입니다. 박상용 검사의 무기는 따로 없습니다. 오직 팩트밖에 없습니다. 팩트 위주로 말하자면 공소사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꿰뚫고 있는 박상용이 800만 부를 북한에 보낼 때 이재명이 서명하지 않았느냐, 그걸 습관적으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다고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 주특기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고함치기, 윽박지르기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올 것입니다. 누가 이득일까요? 이미 국회에 몇 차례 출석한 경험도 있는 박상용 검사가 주눅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또 이번 국정조사는 특히 박 검사 본인도 그야말로 사투가 되기 때문에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박 검사의 모든 은행들은 생방송으로 중계될 것이고 유튜버를 통해서 하루 종일 방송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박 검사가 오히려 스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박상용 검사는 그야말로 지금 사투,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는 그런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대한 집권민주당이 이재명의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한 전단계로 이화영을 살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화영에 대한 수사가 조작됐다는 것을 입증시켜서 이화영을 무죄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화영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박 검사가 조작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화영은 무죄다. 이화영이 무죄가 되면 당연히 공범관계로 재판 중인 이재명도 죄가 될 수 없으니까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실현되면 박 검사는 법 왜곡죄에 의해서 구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 검사는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 검사의 전투력이 예상외로 지금 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 검사를 잡기 위해서 이화영 측의 서민석 변호사가 나섰는데 오히려 이화영과 이재명에게 불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05명이 가입한 공소 취소 모임 공취모를 통해 TF까지 구성해서 박 검사를 몰아가고 있는데 어째 흘러가는 분위기가 민주당과 이재명 입장에서 볼 때 만만찮아 보입니다. 어차피 억지를 부리겠지만 연어덮밥 술파티 같은 경우에는 억지 중에서도 정말로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지 않으면 입증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국정조사위원장을 맡은 서영교가 어느 정도 막가파가 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아마 국정조사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시간이 오후 5시 37분이었고 당시 변호인이던 설주환 변호사가 저녁을 먹고 다시 검찰 청사로 돌아간 시간이 오후 6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23분 만에 물병에 있던 물을 버리고 소주를 담아서 검찰 청사로 들어가서 13층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세팅을 하고 소주를 나발 불듯이 불어야 되겠죠. 소주를 마시고 진술회유까지 모두 마쳐야만 미션이 완료됩니다. 그 주어진 시간은 단 23분입니다. 그래서 관심은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억지를 부릴까라는 것입니다. 워낙에 그 분야에 도가 트인 사람들이니까 어떻게든 억지를 부리겠죠. 억지를 부리겠지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화영 측 변호인이었던 서민석이 1차 통화 파일을 공개했는데 허접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서민석 본인의 목소리는 쏙 빼버리고 박 검사의 목소리만 나오는 그런 통화 파일이었습니다. 내용은 박 검사가 이화영의 자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서민석에게 말하는 그런 부분인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서민석의 목소리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편집해버렸습니다. 뭔가 알려지면 불리해지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말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짜집기, 조작 이런 비판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비판이 쏟아지니까 이제 2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2차 파일을 공개했는데 오히려 서민석이 거래를 제안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파일 대화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2023년 5월 25일자 서민석과 박상용 검사 두 사람의 통화 녹취를 보면 서민석은 자백하면 이재명에 대한 배신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사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 이화영의 자백을 막고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대통령이 되면 사면 받는다는 비법률적인 논리로 변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서민석에게 이화영이 만나보고 싶어하니 한번 만나보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은 박 검사에게 인정하면 죽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박 검사가 서민석에게 이야기를 하고 서민석의 반응도 재미있습니다. 서민석은 이화영과 대화를 하면서 그냥 우리 죽어버리자. 죽어버리면 나중에 다시 살려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주고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박 검사에게 합니다. 박 검사에게 사실상 자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이 대화를 하는 두 사람은 이화영과 이재명은 공범이다. 그런 단서를 깔고 이미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느냐. 이화영이 모두 안고 가면 나중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지금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상용이 곧바로 그건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자기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사면해 주겠느냐. 부장님이라면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습니다. 부장님이란 것은 서민석이 부장판사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박 검사가 하는 말이 만약에 나중에라도 사면해 줄 생각이라면 지금 민주당에서 나서서 움직여줘야 정상인데 당에서는 개인 비리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정권이 바뀐다고 개인 비리가 아닌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 검사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개인 비리가 아닌 게 되는 차원을 넘어서 이화영의 범죄를 아예 없애버리려 하고 있는데 차마 이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박 검사가 이런 말을 하는데 서민석은 전혀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대북 송금이 이재명과 무관했더라면 무슨 소리를 하느냐. 거기에 이재명이 왜 나오느냐. 이런 말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서민석은 우리는 끝까지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 그런 말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버리고 나중에 이재명이 잘되면 살려달라고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재명이 살려주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이재명 본인이 연루돼 있고 이화영이 입을 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녹취록 어느 부분에도 박상용 검사가 무엇인가를 제안했다거나 회유하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서민석이 이재명이 주범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배신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하급자인 이화영이 상급자인 이재명이 공범이었다고 자백하는 것은 상급자에 대한 배신이니 안고 갈 생각을 하고 그런 상의를 변호인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녹취록에 대해서 박상용 검사는 서민석 변호사가 오히려 변론권을 남용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것이 입증된 녹취록이다. 검사가 뻔히 눈앞에서 정치적 이유로 사건 조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그리고 피의자가 자기 변호인을 불러달라고 하는데 불러주는 게 잘못된 것이냐. 도대체 뭐가 조작이냐.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살펴봐달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민석의 2차 녹취록은 아무리 들어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박상용 검사의 조작이 아니라 서민석과 이화영의 허위진술 자백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그런 대화 내용입니다. 서민석이 청주시장 공천은 받아내야 되겠고 하니까 비슷한 내용을 찾아 무조건 공개부터 하고 보자 이런 심산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상용이 이화영에게 허위 자백을 제안하고 연어덮밥에 소주로 회유했다면 그게 왜 이재명에 대한 배신이 되는 것입니까? 이재명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이재명이 사건 초기 이야기했듯이 이화영이 개인 비리라면 왜 이화영이 무관하다고 진술해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사면을 해줘야 합니까? 자백을 하면 이재명에 대한 배신이 되고 입을 닫아주면 나중에 사면을 해주게 된다는 말은 오히려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요? 박상용 검사가 조작 수사를 했다는 주장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서민석이 공개한 통화 파일은 아무리 들어봐도 자책골로 보여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박 검사가 아니라 오히려 서민석이 박 검사에게 거래를 제안했다는 내용은 이미 1년 전에 이화영의 부인 백정화가 인터뷰에서 실토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지금 다시 국민을 속이겠다고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백정환은 서민석이 검찰과 거래를 하려 했다면서 변호사를 해임해버리기도 했습니다. 2023년 7월 당시 백정화가 서민석 변호사 해임 신고서를 법정에 제출한 것을 놓고 이화영은 법정에서 자기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변호사 해임이었다 이렇게 말했고, 그러자 백정화는 이화영 정신 차려 라고 고함을 쳐서 사상 초유의 법정 부부싸움, 그런 타이틀로 신문 제목으로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백정화는 법정 소란과 관련해서 이화영에게 형량 거래를 제안한 당사자로 서민석을 지목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검사에게 일종의 딜을 제안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요? 이와 관련해서 백정화는 이재명이 한테 보고했다고만 하면 이화영에는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진행자가 누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백정화는 서민석 변호사님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이 지금 그대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박 변호사에게 덮어씌우고 있는 형량 거래를 사실은 서민석이 했다고 이화영의 부인이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온천지에 박상용 검사가 조작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넘치고 있는데, 이걸 뒤집어야 하는 민주당 국정조사위원들은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분명히 무리수를 두게 돼 있고 우리는 그 현장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